Look at their We faces. talk about the attitude. The attitude that brought them to the finals will carry them out of the finals. They may have lost, but they still had such an incredible year. But they won our hearts. Hey guys, this is Ashley Ki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Smeb, the former top laner of KT Volster and Rocks Tigers, as we close down on 2020 as a year and already look forward to 2021 as a competitive seas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스매시 선수와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 습관이 돼서 가끔씩 이제 선수님이라고 계속 말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조심하도록 하겠고 일단 잘 지내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이제 뭐 은퇴 이제 결정을 하고 네, 되게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자고 있고요. 네, 되게 네,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네. 은퇴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스타그램에 제일 먼저 올리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많은 팬들이 그것에 대한 강렬한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은데 그 은퇴를 발표하시고 나서 쿠로님 집에서 집들이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사람들이 좀 재미있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경험이었는지 제가 솔직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 방송 얼마 정도 지켜봤었는데. 뭐 사실 뭐 쿠로 선수도 그렇고 이제 고릴라 선수도 그렇고 이제 은퇴 발표를 했잖아요, 올해. 그래서 뭐 사실 그 시기를 딱 맞춘 건 아닌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 한번 모이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은퇴를 알리고 그날 바로 이제 쿠로 형네 집들이를 갔던 것 같아요. 2016년, 2015년이면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락스타이거스라는 팀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으니까 약간 송별회 같은 느낌으로 지켜봤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뭐 사실 좀 팬분들과 이제 소통이 더 많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저희도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그냥 저희 할 말 하기 바빠가지고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MC가 한 명 있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좀 더 시청자분들이랑 좀 이렇게 더 많은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술을 대단히 열심히 따르시더라고요. 손이 쉬지 않으시던데. 아무래도 제가 막내기 때문에 네, 제가 막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네. 네. 수명님이 막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생소한 부분도 있네요. 해장은 잘 하셨습니까? 네, 뭐 해장은 잘했죠. 그 이제 멤버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하고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네, 제 뭐 어떤 주량에 올라오려면 한참 모자르기 때문에 뭐 해장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팬들이 약간 송별회 같은 분위기로 받아들여서 서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도 좀 위안이 되었던 그런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제가 되었어요. 라이엇 공식 트위터에서도 구락스 사진을 올리면서 약간의 작별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해외나 한국 팬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뭐 사실 좀 씁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뭐 그래도 가장 큰 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그때 되게 즐겁게 잘했었나 보다. 한 번 더 또 저희를 이제 칭찬하는 뭐 그런 게이즘이 되는 것 같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정말 많은 팬들한테 기억에 남았던 추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스매시 선수가 최근에 은퇴를 발표하시고 커리어가 기셨고 족적도 많이 남기셨잖아요. 뭐 롤드컵도 많이 가시고 제가 약간 과거를 훑어보는 그런 인터뷰를 잠깐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괜찮으신지. 네, 좋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가려면은 전설 날아오르다라는 비디오를
라이엇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스매시 선수의 데뷔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2012년에 처음 아마추어로 그 모습을 알리셨는데 언제 처음 어떻게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시게 되셨나요? 좀 너무 뒤로 가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나 또 네. 중학교 때부터 되게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저는 게임을 우리 동네에서 혹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잘해야만 했었어요. 아, 왜요? 그런 병이 있었어요. 난 무조건 여기 주위에선 내가 제일 잘해야 된다. 벌써부터 탑라이너의 기질이 있으셨네. 네, 말씀하세요. 내 나이 또래 중에서는 내가 제일 잘해야 된다.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짱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항상 게임을 임했거든요. 롤 이외에 다른 게임들도. 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게임에 재능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죠.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프로게이머에 대한 꿈도 뭐 이렇게 마음 한켠에 조금은 있었는데 사실 난 재능이 있으니까 프로게이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롤이란 게임도 이렇게 접하게 됐죠. 근데 롤이란 게임도 제가 조금 주위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이제 친구들은 이미 잘해져 있으니까 아, 어느 정도. 네네네네. 네. 그래서 또 열심히 했죠.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 네. 너보다 잘해줘야 돼. 너보다 티어 높아야 돼. 아, 뭐 이렇게 이제 엄청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막 랭킹 막 100등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와버린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마추어 팀에 같이 나가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제안도 들어오고 그렇게 아마추어 대회도 나가보고 오프라인 용산 가서 막 대회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 게이머를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꿈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에 대해서 매력적이었을까요? 이제 선수마다 이게 대답해 주시는 대답이 다르던데. 일단 경쟁하는 거. 아, 네, 저는 되게 경쟁하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옛날에도 뭐 저는 게임을 할 때 RPG 게임은 하지 않았어요. 아, RPG 게임은 이제 경쟁이 아니라 그냥 오래 하면은 레벨이 높아지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항상 싸우는 거, 싸워서 이제 승자와 패자가 있는 거 그런 게임만 항상 즐겼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되게 저랑 잘 맞았고 그리고 좀 워낙에 게임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프로게이머의 매력에 빠지는 건 되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2020년인데 그때와 지금과 프로게이머에 대한 인식도 달랐었고 사실은 그때 e스포츠 씬이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씬이 그렇게 탄탄하다는 느낌 아니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정식 코스를 밟아서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언제 콜업이 되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가늠이 되는 미래가 그려지는데 그때는 약간 흐릿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네. 마음 한켠에만 가지고 있고 네. 쉽게 꺼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나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런 꿈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치만 또 이제 제가 형이 한 명 있는데 네. 형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네. 형도 게임으로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는 항상 최고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가 형이랑 게임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더 잘하니까 형이 좀 더 알아봐 준 거죠. 나도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얘는 더 잘하는구나. 얘는 확실히 다르다. 뭐 그렇게 이제 형이랑 같이 이제 부모님을 잘 설득시켜서 네, 좀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하나로 좀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상상했던 것과 펼쳐진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때 롤드컵 결승까지 가리라고 상상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프로 게이머가 딱 되고 나서 이제 프로 선수들이랑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딱
느낀 거예요. 어, 나는 내가 세상에서 게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다 이런 생각만 한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여기에. 아, 네, 그렇게 딱 한 대 맞고 나서 네. 되게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난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음, 열심히 해야겠구나. 해서 뭐 그냥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니까 네. 그냥 막 열심히 했죠. 그냥 앞만 바라보고 뭐. 그리고 사실 제가 그 무모한 도전, 제 자신감을 믿고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는데 뭐 친구들이든 뭐 부모님이든 이렇게 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음, 막 떵떵거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되게 못하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음, 그래서 그냥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뭐 아,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뭐 나중에 좋은 결과도 있었죠. 네. 아주 짧게 IM 이야기를 음, 하자면은 그 네, 시즌이 완전히 성공적이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세상에서 노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들어오셨던 스맵 선수한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시즈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내가 재능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렇지만 2년 동안 되게 IM에서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되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맞아요.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열심히 이제 했는데 그러고 하루에 나서 알았어요. 네. 하루에 네, 하루에 몇 시간 자셨나요? 그땐. 뭐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거의 기본으로는 4시간 자고 음, 뭐 중간에 그냥 낮잠 뭐 20분 자고 막 에너지 드링크 막 하루에 3개씩 먹고 네. 맨날 설사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지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얻은 결과는 IM 2년 동안 이제 끝나고 나서 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아, 내가 게임을 많이 안 했었던 거구나. 아,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2년 동안. 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인 이제 15년도부터 좀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구락스라고 지금은 저희가 말하죠. 구락스의 서사라고 하면 뭐 그렇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단히 엄청난 언더독 스토리였어요. 이제 2015년 초에 이제 로스터가 발표가 되면서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팀에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지는 않았던 멤버들이 뭉쳤다는 데에서 이미 언더독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고 선수들이 롤챔스 시드를 따고 나서 정말 롤챔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놀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열광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타이거즈의 초기의 성공을 어떻게 기약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어, 기분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팀이 예상을 뒤엎고 잘할 때 더 기쁨이 배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어, 사실 그때도 좀 무모한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음, 좀 팀원들 5명이 다 되게 좀 지쳐있는 상태였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감독님, 코치님들까지 좀 똘똘 뭉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똘똘 뭉침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 선수들의 성격도 되게 잘 맞았었고, 그런 시너지 덕분에 되게 초반에 승승장구를 하지 않았나, 네, 생각해요. 사실 여쭤보려고 했던 게 물론 네네. 모든 팀에서 팀합이 좋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타이거즈의 경우에는 그 팀합의 정도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밖에서 볼 수밖에 없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게임 동아리 5명이 뭉친 것 같아. 친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팀합도 좋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이게 확실히 경기력에 도움이 되셨는 모양이에요. 네, 되게 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저희가 그렇게 합이 좋았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되게 즐겁게 해서였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냥 뭐 연습도 되게 즐겁게 하고,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즐겁게, 경기 때도 즐겁게 이렇게 경기에 임했던 게 그 되게 좋은 호흡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맞아요. 방송에서 항상 시끌시끌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 연습실이. 팬들한테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보였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팬 서비스 같은 느낌? 뭐 고양이 옷을 핑크색 고양이 옷을 입고 근데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였어요? 저는 보면서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 고양이 유니폼 입고 그 어, 이제 그때 매니저님이 계셨어요. 네네네. 지금 이제 네, 네. 그때 매니저님이 계셨는데 그 네. 매니저님이 되게 그런 쪽으로 되게 트여 있으셨죠. 이미 그때도 유튜브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 유튜브가 이제 별로 이렇게 유행하지 않을 때인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선수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나 그랬었구나. 부끄럽다고. 네, 부끄럽다 못하겠다고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를 이렇게 팬분들과 네. 이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그 덕분에 저희가 인기가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하기 잘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싫어하셨다고 그럼요. 하시니까. 그때는 했어야 됐어요. 이거 그 포즈도 그 매니저님이 제시하신 건가요? 그거는 아마 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번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도 우리 이거 할 때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좀 네, 그렇게 재밌게 네,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경기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때 사실 그 시절 그 2015년, 2026년 타이거즈를 이야기하면은 조금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SKT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간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타이거즈를 또 중요한 무대에서 많이 꺾기도 했고 그때 스맵 선수가 보시는 SKT라는 팀은 어땠는지도 조금 궁금했네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많은 것들이 변했기는 했지만. 15년도의 SKT는 좀 여기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하는 그런 팀이었던 것 같아요. 이 팀 진짜 이기기 힘들겠다. 이 팀은 뭔가 좀 다르다. 좀 그런 느낌이 드는 팀이었고 16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항상 저희는 생각해 왔었거든요. 근데 꼭 중요한 무대에서 지더라고요. 그게 뭐 15년도에 되게 많이 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트라우마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16년도에도 뭐 지금 생각만 해봐도 16년도 스프링 때 이제 결승전에서 만났을 때도 되게 아쉽게 졌고 뭐 16년도 뭐 롤드컵 4강에서 만났을 때도 되게 아쉽게 졌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아쉽죠. 네. 그래서 되게 감정적이긴 했어요. SKT를 향한 저의 마음이 되게 공격적이었어요. 꺾고 싶은 상대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고릴라 선수랑 전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 약간 게임의 마지막 보스 같은 느낌이었다. 산 같은 느낌이었다라고도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무조건 내가 이길 거야. 언젠간 너네 이길 거야. 이런 느낌의 팀이었었던 것 같아요. 2015년과 2016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스맵 선수의 리븐 펜타키도 있었고 스코어 선수 상대로 스코어 선수라고 말이 나오네요. 이게 결승 우승하셨던 그 순간도 있었고 롤드컵에도 2번 진출하셨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딱 생각하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무대나 순간이 하나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쵸.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 너무 좋은 순간이고 다 너무 기억에 남아서 확실히 2015년, 2016년 롤드컵도 달랐을 것 같아요. 2015년은 첫 해외 대회로 알고
2016년은 네. 야,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우승할 수 있겠다라고 마인드도 조금 달랐고 마음가짐도 달랐을 것 같아요. 저 15년도에는 이제 어, 사실 저희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롤드컵을 갔을 때, 이 팀은 뭐 한 16강에서 조별예선 탈락하거나 8강 정도 가서 탈락하겠다. 맞아, 맞아. 뭐, G2. 예, 예,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예. 네. 사실 15년도는 저희의 가능성을 본 해였던 것 같아요. 뭐, 결승까지 가시는데 가능성이 본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다른 팀들이 속상해해요, 이런 거 들으면은. 그런가요? 조배 3위 하고 우리는 이번에 가능성을 봤다, 뭐 이러는데. 그럼 이렇게 할게요. 네. 저의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진짜, 뭐 15년도에도 잘했지만, 네. 막 엄청 짱이다, 최고로 잘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뭐 그런 이제 좀 가능성을 본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2016년은 그 2015년 롤드컵 다음에는 선수로서 스맵이 만개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어디서 읽었고 그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스프링 MVP, 서머 MVP, 결승 MVP도 따졌던 것 같은데 정말 탑솔러의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스맵 선수는. 제가 그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스맥 선수가 기억하는 2016년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탑솔러로서. 그때 진짜 로망이었거든요. 모든 탑솔러들의. 그때 생각하면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좋은 뜻으로요? 그쵸, 그쵸, 좋은 아, 뜻으로. 그때 내가 네, 그랬지. 뭐 이런 느낌에. 네. 뭐 그때는 이제 뭐 저의 해였죠. 네, 저의 해였다고 생각하고, 네. 두려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음,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네.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냥 좀 이렇게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탑라이너들은 특정한 솔키 같은 거나 팀 그 한타를 이겼을 순간을 좀 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탑라이너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일 기억나는 순간 하나 내가 이때는 진짜 잘했었다 하는 순간 있을까요? 저 너무 오래 전 이야기인가요? 어, 제일 잘했었다고 생각했던 거는, 16년도 이제 서머 결승에서, 아, 네, 첫 경기에 이제 KT만 붙게 됐는데, 맞아요. 첫 경기에서 퍼블을 제가 솔킬로 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정말 저는 팀의 사기에 엄청난 힘을 줬다고 생각해서, 좀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결승 이야기 하시길래 갱플랭크 궁 이야기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사실, 음, 제가 지켜드리고 싶은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네. 그리고 진짜 화려했던 2016년에 였던 것 같은데 타이거즈한테는 사실 제가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할지 아실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세계의 모든 롤팬들이 정말 강렬하게 기억하는 2016년 롤드컵 4강 SKT 대 락스 5세트까지 갔었던. 지금도 그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저 많이 하더라고요. 뭐 롤드컵에서 최고의 명장면 뽑을 때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 프레이 선수의 애쉬궁은. 근데 당사자가 기억하는 그 결승은 어땠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 제가 폼이 되게 절정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네. 다 내가 하는 게 짱이고, 난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가진 상태였는데, 어, 사람도 많았죠. 그때는 코로나 전이니까 관중도 네. 많았고. 제 그냥 현장, 예. 네, 말씀하세요. 그것만 딱 기억나요. 딱 끝나고 나서 아쉬움이 없었어요. 어머,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했다고 이제 해서 끝나고 나서 아쉬움이 없었어요. 뭔가, 음, 뭐 이랬어야 됐다, 저랬어야 됐다, 뭐 그런
아쉬움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네, 좀 그 기억이 좀 나요. 아. 네. 그때 타이거즈가 즐겁게 경기를 했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롤드컵 내내 타이거즈는 즐거운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뭐 노래도 부른다든가 오프 더 레코드로 뒤에 계시는 심판이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약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때도 이제 뭐 사실 저희 긴장 풀려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재밌게 하는 건데 네. 뭐 팬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네. 가끔 심판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네, 그래서 뭐 좋았죠, 저희는. 네. 아쉽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왜냐하면은 SKT를 꺾는 그 도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타이거즈가 제일 가까이 왔었던 순간이기도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보면 되게 아쉬운데 딱 예, 아. 끝나고 나서 바로는 그렇게 아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쏟아냈다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예. 뭔가 내가 좀 뭐 더 잘했으면 뭐 어떻게 뭐 어디서 뭐 어떻게 했으면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졌다, 우리가 졌다. 딱 그렇게 네, 좀 생각하게 됐던 기억이 좀 나요. 월드컵에 사실 명경기가 많았잖아요. 뭐 2018년 RNG 대 G2 경기도 많은 사람들이 화제가 되고 있고 뭐 다전제가 많이 있으니까 정말 명경기도 많았는데 사람들은 다전제 하면은 꼭 그 락스 vs SKT를 꼽더라고요. 스맵 선수는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팀들이 가장 잘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SKT와 저희와 이제 거의 투탑으로 되게 잘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열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뭐 물론 저희가 많이 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라이벌 느낌도 있었고 SKT도 팬이 많고 저희도 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감정이입을 하고 저희 경기를 지켜봐 주셔서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더 좋아해 주신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SKT가 정말 많은 족적을 남긴 팀이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역사에. 그런데 그 다전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낙스 오전제라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음, 그, 그 시절에 그만큼 기억을 남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스맵 선수나 그 타이거즈에 뛰었던 다른 선수들이 큰 이룬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지금까지 남는다는 게 처음에도 말을 했지만. 네, 뭐 저도 이겼으면 되게 훨씬 더 아이고, 좋았겠지만 그죠. 네, 뭐 저도 그런 경기를 저희가 했다는 거에 되게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고 지금 봐도 저희가 봐도 되게 재밌고 팬분들이 그런 경기를 좋아해 주시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이거 준비 안 됐던 랜덤한 질문인데 네, 2018년에 시야석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리고 타이거즈가 그때만 해도 좀 시야 안 잡고 빠르게 게임 굴려가면서 다양한 픽들 많이 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시야 없는 메타가 2년만 빨리 왔다면 타이거즈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지 않을까 그런 가설을 제가 한번 세워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사실 뭐 그 시야석이 없어진 타이밍을 정확히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네. 저는 좀 그 락스 타이거즈의 스타일이 좀 오래 그러니까 이렇게 용이 바뀌고 나서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용이 뭐 이렇게 강해지고 오브젝트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음. 전령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메타에 그러니까 한참 뭐 FPX나 IG가 우승했을 그런 메타에 좀 저희 뭐 옛날 구락스 멤버들이 같이 물론 이제 나이도 똑같고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네. 했다면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저희 락스 멤버들 좀 싸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투벅한 스타일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오히려 롤의 교과서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공격적인 네, 스타일이. 그쵸.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2016년에 타이거즈가 멤버들이 해체를 했었는데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쭤볼게요. 1년만 더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긴 하셨나요? 해봤을 수도 있고 안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많은 팬들이 물어보는 질문일 것 같아서. 1년 더 했으면. 1년 더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잘했을 것 같긴 하지만, 음, 어느 정도 이제, 어,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이제 조금 채워져야 하는 시기긴 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예. 네.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되게,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보다, 우리 팀이 좋아. 이렇게 해서 뭉쳐진 그런 팀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2년의 생활을 하고 나서는, 나도 좀 돈 벌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다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다들 흩어지는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뭐 1년 더 했으면 잘하지 않았을까요? 네. 롤드컵 우승 노려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노페 정강도님이 최근에 방송에서 썰을 많이 푸시더라고요. 그 네. 락스 시절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가 하도 아직은 또 우리 초창기라고 생각은 되지만 뭐 초창기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그래도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어떤 선수가 제일 아쉬웠을까요?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음, 뭐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음. 음, 그냥 타이밍이 흩어지는 게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음, 거기 그 상태에서 우리 한 번 더 롤드컵 우승하자를 음. 바라보기에는 되게 좀 다들 좀 지쳐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그렇고 네. 그래서 되게 아쉽죠. 재미있어서 네, 같이 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 다 사람인데. 그렇죠. KT에 대한 기억이 어떤 기억인지 잠깐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때 2017년에 KT 들어가는 시던 게 정말 화제가 많이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저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들어갔던 것 같고요. 어, 뭐 사실 제가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되게 많은 팀원들이 있었지만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팀원들은 이제 락스 선수들과 이제 그 대퍼팀 선수들이 가장 저한테는 기억에 좀 세게 남고 되게 어, 애정이 많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뭐 KT 갔을 때도 되게 다사다난했지만 네, 어쨌든 되게 좋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구락스 컨텐츠가 많이 나오는데 뭐 구 KT 멤버가 모인다던가 이런 컨텐츠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뭐 지금도 연락하는 선수가 있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냥 궁금해져가지고. 뭐 그 모든 선수들 다 연락하고 지내는 것 음, 같아요. 뭐 이제 마타 선수도 이제 한국 들어와서 막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은퇴 뭐 하니까 은퇴 잘했다고 뭐 고생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만간 방송으로 보자고 같이 뭐 또 그런 얘기도 방송각을 또 잡으시네. 네, 뭐 방송에서 뭐 보자 뭐 그런 얘기도 나눴었고 예. 이제 폰 선수도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뭐 하냐? 방송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 오기도 하고. 아, 다들 방송각 잡으라고 연락 오시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를 올리기 위한 그리고 뭐 농담이고요. 예. 이제 스코 형은 이제 군대가 있으니까 예. 네, 뭐 간간히 그냥 가끔 예. 안부 묻는 느낌으로 연락하고. 음. 뭐 아무래도 근데 제일 많이 연락했던 건 같이 선수에 있었던 혁규랑 데프트 음. 선수랑 가장 많이 연락했던 것 같고, 뭐, 예, 가장 최근에 많이 만난 거는 이제 데프트 선수인 것 같아요. 데프트 선수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2019년에서 첫 경기가 스프링 첫 경기가 KT랑이었을 거예요. 그때 스맵 선수랑 이기시고 악수하는데 되게 씁쓸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 꼭 이기고 그래요? 싶은. 네. 아직 아, 기억이 나네요. 이게 작년 초였을 건데. 19년도에 그랬어요? 19년, 아, 네, 맞아요. 전 팀원이라서 너무 이기고 싶었는데 가서 웃으면서 악수해 주는데 그게 너무 짠했다고 자기는. 근데 이제 데프트 선수는 네. 이제 평생 저한테 뭐 저 이겼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올해 서포터로 이제 데프트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데프트 선수는 평생 저한테 뭐 예. 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KT랑 DRX 전적이 어떻게 되죠? 아,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잠깐만. 네. 저 전적 뽑아드릴까요? 아니. 저는 그냥 제가 서포터로 이겼으면은 네. 저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요. 같은 라인에 서서 이긴 거니까. 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데프트 선수가 네. 경기 시작 전에 도발을 엄청 했어요. 에? 진짜요? 아,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예.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예. 송경호 죽이고 싶다였어요. 아, 맞아요. 저 기억나요. 그거 했어요. 맞아요. 했어요. 되게 순수한 네. 얼굴로 조근조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뭐 경호 형 죽이고 싶다. 경호 형은 경호 형 죽이고 싶어요라고 되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되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진짜요? 뭐 충격이라기보다는 예. 좀 뭐야, 경호 형 죽이고 싶다가 어떻게 네. 기사 제목이지?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팬분들도 이제 되게 이제 그 KT 팬분들이 많으니까 호응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한테 진 거예요. 맞아, 네, 맞아. 그러고 나서 네. 제 서포터에 진 거기 때문에 네. 데프트 선수는 저한테 이제 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데프트 선수로 인터뷰로밖에 모르지만 텐션이 제가 아는 스매시 선수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네.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졌네요. 네. 뭐 저랑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조용하지는 않아요. 그냥 편하게 뭐라고 해야 되죠? 편하게 걔는 말 별로 안 하고 저는 말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편하게 네, 각자의 성향대로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인연을 쌓아갔다는 것도 지나가 보면은 얻어갔다고 느낄 수도 있으시겠네요. 프로를 하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요.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게임하면서.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네. 2012년 윈터 때 거의 처음 아마추어 팀 N으로 시작하는 팀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네, 뭐 누누킨가 아이들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뜻이었어요? 네네. 잠깐만. 네네. 뭐 약자밖에 몰라가지고. 네네. 그러면 그게 벌써 8년 전이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12월 20년이니까. 네. 이때 한순간 이거는 가까웠는데 아쉽다. 이거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어떨까. 이 부분은 조금 후회가 된다. 이 부분은 좀 아깝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있을까요? 뭐
되게 많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싶진 않고 음, 근데 조금 이제 어, 유쾌하게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내가 왜 이렇게 SKT를 싫어했지? 아, 그냥 왜요? SKT 갔으면 어땠을까? 아, 나 그 네, 뭐 그런 생각은 물어볼까, 안 할까 고민하다가 네. 뺐거든요, 질문지에서. 네, 음, 말씀하세요. 저 정말 듣고 싶어요, 이거. 뭐 그냥 조금 유쾌하게 예. 말씀드리면 그냥 네네네. 내가 왜 이렇게 SKT를 싫어했지? 왜 그렇게 아, 이기려고 발악을 했을까? 아, SKT를 갔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생각은 네, 가볍게 해본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것들을 팬분들도 되게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음. 그냥 유쾌하게 이렇게 이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뷔 전에도 승부욕이 강하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사람마다 성격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SKT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그때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으니까 자신의 손으로 꺾는 거에서 성취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그쵸, 그쵸. 예. 뭐 그 당시에는 그 선택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아, 성격상. 네, 네. 근데 끝나고 조금 이제 노련함이 갖춰진 상태에서 예. 이제 보니까, 좀 부모님의 입장으로 음. 과거의 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네. 네. 제가 최근에 유난히 은퇴하신 분들의 기사를 많이 접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아직 아쉬움이 남으신 분들도 있고, 정말 기분 좋게, 나는 좋은 커리어를 했다. 이것도 재밌었고, 이것도 좋았고, 이것도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 은퇴를 결심하시게 되는 과정도 다르고, 스멜 선수한테 은퇴 순간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음, 내가 프로게이머로서 되게 잘 살았구나. 잘 살았고,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어, 그리고 저는, 이제 난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음, 저는 뭐 이제 18부터 이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었기 때문에 보통 저의 또래 사람들이 어, 그런 겪고 있는 고민들, 난 뭘 해야 하는 게 좋을까? 뭘 하고 싶지? 뭘,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야 처음을 해보니까, 되게 좀 신이 나더라고요. 음. 뭘 해야 되지? 다시 좀 프로게이머를 처음 했을 때 그 열정도 되게 생기고, 그래서 되게 지금 좀 신이 나 있는 상태예요. 뭐 신이 나 있는 만큼 두려움도 있지만, 어, 진짜 데뷔 네, 때 그 느낌일 수 있겠네요. 두려움도 있고, 신남도 있고. 그쵸. 네. 뭐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운전면허를 따신다던가, 뭐 지금은 여행을 못 가는 아쉬운 상황, 시국이긴 하지만 뭐 끝나고, 운전은 잘합니다. 잘하세요? 네. 와, 좋겠다. 저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저요? 네. 뭐 해보고 싶은 거 하나만 제가 꼭 바라고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은퇴를 하셨으면은 아무래도 프로 때는 그 휴가가 네. 있겠지만 휴가 때 못하는 것을 더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마음의 그 다급함도 없어지니까 한 가지 꼭 해보고 싶었다라는 거 있을까요? 뭐 번지 점프 이런 이상한 것도 좋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슬픈 얘기긴 한데, 네. 그 잠을 똑바로 자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프로게이머 생활하는 동안은 잠을 진짜 똑바로 잔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슬픈 얘기긴 한데, 네, 은퇴를 결정하기 그러니까 은퇴 기사가 발표 나기 전까지는 되게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뭔가 저의 강박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잠을 좀 푹 자자. 그냥 한 이틀 정도 그냥 자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해봤고 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네, 좋은 상태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뭐 최근에 같이 은퇴를 발표하신 크로님이나 고릴라님하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고릴라님도 은퇴에서 비슷한 이야기 하셨던 것 같거든요. 처음으로 온전히 선수가 아닌 강범형으로서 나 자신의 시간을 쏟는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 않을까요? 뭐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당연히 하고요. 저는 그런 이제 어떤 뭐 강박이라든지 좀 그 정도로 뭔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그런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잘한 선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번에 되게 많은 선수들이 은퇴했지만 되게 뭐 응원하고 싶어요. 이렇게 뭐 다른 일을 하실 때도 되게 잘했으면 좋겠고. 인터뷰가 이제 완전히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앞으로 스맵 그리고 사람으로서 또 응원을 많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송경호라는 한 분을.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뭐 결정된 건 전혀 있으세요? 뭐 방송 말씀하셨던 것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커리어 파스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군대를 가야 하는데, 음, 좀 군대 가기 전까지, 좀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생활할 때도 좀 방송을 조금 간간히 했었는데,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음. 좀 재능이 있다. 너는 좀 뭐, 좀 뭐 웃길 줄 안다. 뭐 이런 얘기를 예, 많이 예.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좀 군대 가기 전까지 뭐 음, 이렇게 방송을 좀 많이 해보면서, 음, 좀 코로나 때문에 좀 팬분들과 좀 이렇게 소통을 제대로 못했던 것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뭐 유튜브도 요즘 되게 핫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네. 네,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좀 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서 많은 이제 한국 팬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팬들도 기뻐하시고 추억도 약간 다시 돌아보고 스맵 선수의 앞으로의 근황을 계속 응원하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팬들이 있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추억을 강렬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항상 이제 그러니까 전할 수 있는 말이 맨날 똑같아서 되게 진심처럼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어, 항상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프로게이머를 8년 동안 잘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팬분들의 응원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제 진심이고 그리고 가장 제가 뿌듯함을 느꼈던 것들은 팬분들이 이제 국내외에 가릴 거 없이 많은 팬분들이 항상 많이 해주시는 얘기가 너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다. 너로 인해서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는다. 너로 인해서 나의 삶이 정말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그거는 너가 너무 잘해. 이런 것보다도 좀 다른 차원으로 되게 큰 칭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팬분들이 그렇게 그런 얘기 해주실 때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방송을 하겠지만 또 방송을 하는 프로게이머 스맵이 아닌 방송을 하는 방송인으로서 저도 되게
재밌게 다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프로게이머 때 좀 딱딱함을 조금 줄이고. 딱딱하셨나요? 그래도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뭐? 네, 말씀하세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지켜야 될 아, 네. 프로게이머로서의 아, 어떤 네. 선을 지키고 이제 다가갔다면 조금 더 네. 이제는 동네 형이나 아, 동네 동생처럼 이렇게 편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네.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유튜브를 아직 안 아, 봤어요. 안 쓰고 있다. 아직 네. 네. 나중에 유튜브가 올라오시면은 꼭 그거 네, 해주시면 그때 꼭 돼요. 구독해주세요. 네, 꼭 구독해주세요. 네. 좋아요, 댓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조금 애매해졌는데, 그렇다면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 질문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프로로서의 삶이 끝이 아니었고, 쿠타이즈가 있었고, 락스가 있었고, KT가 있었고, 지금의 스맵, 그리고 송경호 님이 있으실 거고, 많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좋고, 3년 후도 좋고, 5년 후도 좋고, 멀리서만 지켜보는 팬들이 스맵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나요? 뭐 아까도 이제 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좀 그냥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올라온다. 너무 행복하다. 네, 뭐 그런 칭찬이라면 저는 뭐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의 극찬이라고 생각하고, 네,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모습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이바이.